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교육신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 좋을 기사들만 쏙 뽑아서 쉽고 재밌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잊을 뻔했네요.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제 배지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보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저희 한국교총 모토입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 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교사의 헌신만으로 버티던 학교가 이젠 시스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소제목부터 마음이 무거운데요. 독감에도 출근, 근무교사 사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B형 독감 확진 후에도 4일간 출근했고 39.8도의 고열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결국 합병증으로 숨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일을 단순히 개인의 안타까운 불운이 아니라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실의 단면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아픈 선생님이 쉬지 못하셨을까요? 답은 너무나 익숙해서 더 씁쓸합니다. 내 반 수업은 누가 하지? 또 대체 인력은 있나? 동료 선생님들한테 미안한데 부담 주는 게 아닐까?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은 어떻게 하지? 결국 시스템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교사가 몸으로 때운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구축하자. 그리고 보결 전담 교사제를 전면 도입하자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공교육을 선생님이 희생이 아니라 시스템, 제도로 지탱하자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책임이 큰 건 맞죠? 교육이라는 건 정말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우리의 건강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기사에서는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아픈 교사가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학교, 우리는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이번 주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꼭 한번 나눠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엔 법원 판결 소식인데요. 제목이 교사상의 자폐 학생 학급 교체 정당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자폐성 장애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핥히는 일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까지 다쳤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이수를 조치했는데 학생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치, 즉 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처벌 기준과 똑같이 볼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즉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 여부와 별개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는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이런 경우 많죠. 특수교육이라든지 통합교육 어떤 현장에서는 장애 학생인데 뭐 어쩌겠냐라는 말로 교사의 피해가 너무 쉽게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장애 이해와 교권 보호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둘 다 필요하다. 교사는 참는 사람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학교는 위험 상황에서 보호 절차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특수학급, 통합학급, 그리고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선생님들, 내가 겪은 일이 그냥 넘어갈 일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다시 보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교권 보호는 누구를 벌주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사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라기보다 하나의 또 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보다 화부터 내는 학부모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선생님들 머릿속에 막 몇 장면이 스쳐갈 것 같네요. 분명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전화나 상담 자리에서 오히려 학부모가 먼저 언성을 높이는 경우 말입니다. 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수치심과 방어 심리로 설명합니다. 즉 학부모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과 그래도 우리 아이만 나쁜 건 아니잖아 라는 게 동시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 공격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기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잘못을 인정한 용기부터 인정해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어머님께서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신 것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학부모를 문제 제기자에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해명하지 말고 무엇이 가장 화났는지 구체적으로 묻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가장 속상하셨을까요? 하고 물으면 막연한 분노 뒤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감이 해명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머님 또는 아버님 섭섭하셨겠네요. 라는 말 없이 곧장 그런 뜻이 아니었다 라고 들어가면 대화는 10중 8구 다시 불붙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훨씬 협력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 교사와 학부모는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더 잘 성장하게 하려고 만나는 것이니까요. 새학기 상담 주간이나 생활지도 상담이 많은 시기라면 이 기사가 오늘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교사의 건강권이 배려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권보호는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생 상담은 설명보다 먼저 서로의 감정을 먼저 읽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기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는 선생님이 더 많이 참는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이 더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버티지는 마시고요. 함께 바꾸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한국교총이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